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는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78세 김순옥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자꾸 시비를 걸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옆집에 사시는 분이 자꾸 시비를 걸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시니어 여러분들의 진솔한 사연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벌써 15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나가 있고 가끔 안부 전화만 받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3년 전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바로 박영자 할머니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화분 때문이었어요. 순옥 할머니가 베란다에 정성스럽게 키우던 고추와 상추가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누군가 물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소금물을 뿌린 흔적이 있었답니다.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그냥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영자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말이 많아서 시끄럽다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죠. 순옥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집으로 올라왔지만 괜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정말 황당했어요. 순옥 할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영자 할머니가 뒤에서 따라오더니 갑자기 아이고 요즘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시네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마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바람에 순옥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순옥 할머니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또 영자 할머니를 만나서 무슨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자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로워서 그런지 남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순옥 할머니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참견을 했다는 건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순옥 할머니는 참다 못해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영자 할머니의 대답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진짜 모르세요? 라고 하면서 눈을 흘기더니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버렸어요. 순옥 할머니는 정말 답답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이 생각만 하다 보니 우울해지기까지 했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저 할머니가 원래 성격이 그런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에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자꾸 저를 감시하고 있어서 불편해요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순옥 할머니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은 영자 할머니를 감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피해서 다녔는데 말이죠.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았지만 직접 대화를 나누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옥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해서 눈을 살짝 열어보니 영자 할머니가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급히 나가서 영자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망설일 틈도 없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영자 할머니 곁에서 돌봐주었어요. 병원까지 함께 따라가서 보호자 역할도 해주었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영자 할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순옥 할머니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실 할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정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3년 전에 이사를 와서 순옥 할머니를 보고 첫눈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혼자 사시는 것도 자신과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자 할머니가 너무 내성적이고 먼저 다가가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말했어요. 할머니와 친해지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할머니 근처에서 혼잣말을 하거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들이 모두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였어요. 화분에 소금물을 뿌린 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날 아파트에서 방역을 했는데 그 약품이 식물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였답니다. 영자 할머니도 자신의 화분이 똑같이 시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트에서 할인 상품 이야기를 한 것도 자신도 할인 상품을 주로 사는데 순옥 할머니와 취향이 비슷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대요. 엘리베이터에서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한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순옥 할머니가 다른 이웃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던 거예요. 자신은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 아직 이웃들과 친하지 못했는데 순옥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부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된 거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할머니 댁에서 맛있는 냄새가 날 때마다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혼자 사니까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도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이 말을 들은 순옥 할머니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시비 걸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있었다니. 영자 할머니는 또 이런 고백도 했어요.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한테 할머니가 저를 감시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 제가 할머니를 자꾸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와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할머니 움직임을 살피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까 봐 먼저 방어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 복잡한 심리였던 거죠. 두 할머니는 병원에서 모든 오해를 풀고 난 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영자 할머니는 정말 미안해요. 친해지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이상한 짓만 했네요라고 사과했고 순옥 할머니도 저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라도 제대로 드릴 걸 그랬어요라고 말했답니다. 퇴원한 후 두 할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자 할머니가 순옥 할머니 집에 놀러 와서 함께 요리도 하고 순옥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를 경로당에 데려가서 다른 할머니들과도 소개시켜 주었어요. 서로 혼자 사는 처지라 외로웠는데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순옥 할머니에게 할머니 덕분에 이 동네에서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말했고 순옥 할머니도 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날 줄 몰랐어요 라고 답했답니다. 이제 두 할머니는 매일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장도 보고 서로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어요. 가장 재미있는 건 이제 두 할머니가 함께 다니니까 다른 이웃들이 저 두 분은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할머니는 웃으면서 우리도 처음에는 서로 오해했었어요 라고 말한답니다. 영자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순옥 할머니에게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친해지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라고 말하고 순옥 할머니는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가장 좋은 친구잖아요 라고 답해준다고 해요. 두 할머니는 이제 서로의 자식들에게도 소개를 했어요. 순옥 할머니의 아들, 딸들이 가끔 내려올 때면 영자 할머니도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영자 할머니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순옥 할머니를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해요. 순옥 할머니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오해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만약 영자 씨가 평범하게 인사만 하고 지났다면 이렇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영자 씨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겁고 외롭지도 않아요.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기분이에요. 영자 할머니도 나중에 순옥 할머니를 통해서 안부를 전해왔는데요. 순옥 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사 온 지 3년 만에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드네요라고 하셨다고 해요. 지금 두 할머니는 함께 요가 교실도 다니고 한글 교실에서 시도 함께 배우고 있다고 해요. 영자 할머니가 글씨를 예쁘게 써서 순옥 할머니가 쓴 시를 예쁘게 써주고 순옥 할머니는 요리를 잘해서 영자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요리를 가르쳐 주고 있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두 할머니가 서로를 위해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오래오래 친구로 지낼 수 있다면서 매일 함께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있어요. 순옥 할머니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왜 저런 사람이 옆집에 왔나 싶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영자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오해도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악의적으로 시비를 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해지고 싶어서 서툴게 표현한 마음이었다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툴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처럼 좋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순옥 할머니처럼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후에 얼마나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됐는가 하는 점이에요. 처음에 오해와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이어진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마음에 오해가 생겼을 때는 가능하면 직접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잖아요. 셋째,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와 영자 할머니처럼 70대 후반에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혼자 살더라도 좋은 이웃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순옥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 따뜻한 이야기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갈등과 오해로 시작된 관계가 지금은 가장 소중한 우정으로 발전한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좋은 친구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웃과의 오해를 푸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듣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준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